공군의 추락입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공군 여성부사관이 원치 않는 회식 자리에 참석한 뒤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절절한 호소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조직적 회유와 은폐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문제점 뭔지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조직적 회유와 은폐 의혹,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인데요. 먼저 상관 지인 개업식에 부하 직원들이 강제 동원됐습니다. 이어서 이 자리 역시 군인 4명의 민간인 1명이 모여서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있는 방역 수칙을 위반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회유가 진행됐는데요. 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일을 겪는다, 이런 얘기들의 회유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는 블랙박스를 확보해서 군 검찰에 제시했지만 2주 동안 2주 뒤에야 가해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군은 단순 변사다, 이렇게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보고 누락, 늑장 대응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하종대 선임기자 나오셨는데 그야말로 군기, 붕괴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앵커가 화면을 보면서 읽어주신 그 내용이 전체 우리 군의 이제 큰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분이 이 피해자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3번째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2번 일어났던 일들은 모두 은폐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번에 3번째인데 이번에 이 분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는 무려 3개월이 걸립니다. 예. 3개월 동안 거의 조사도 늑장 조사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휴유 들어오지, 이번에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겠구나. 이런 절망감에서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가해자, 이 사건이 벌어진 성추행범도 문제지만은 그 이후에 있는 상급자들의 문제, 축소 은폐하려는 상급자들의 문제.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범죄잖아요. 예. 군 검찰에서 조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군 검찰이 완전하게 지휘부하고 독립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스스로 판단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휘관들하고 서로 알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같이 은폐 조작에 가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영 돌아오지 않는 딸을 생각하며 이중사의 어머니는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무 이쁜 우리 딸인데 이제 만질 수 없겠어. 벌써 저 어떻게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고통이었길래 그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감히 상상만 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안에서도 우리 아이처럼 괴로워하는 아이들 있어요.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는 아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 괴롭 이렇게 됐지만 그런 아이들까지도 다 품어서 꼭 구원하셔야 돼요. 네, 어머니의 절규가 정말 가슴 아픈데요. 유족들은 피해자가 매 순간 신호를 보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녀 부인들이 왜 이 제도 조직 안에서 이렇게 자꾸 죽어나가는지 좀 살펴봐 주세요. 좀 제발 좀요. 우리 아이가 신호를 보내기 순간 시간마다 그 신호를 계속 보냈어. 그럴 때마다 공패. 누나. 10년 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그렇게 작동을 했다고 한다면은 오늘같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도만 좋으면 뭐합니까? 작동을 해야죠. 네, 교수님. 네. 지금도 그 안에서 우리 아이처럼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머니의 절규와 순간마다 시그널을 보냈을 거다라는 아버지의 절규가 참 가슴이 아픈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정말 이거는요, 군이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력하게 대처를 했어야죠. 그리고 이중사 같은 경우 이번 사건 말고 그전에도 또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때도 그냥 넘어갔잖아요. 무마하고. 이중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력감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휘부는 전혀 그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해결하려는 노력도 안 하고, 그리고 문제 발생하자마자 그럼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도 안 시키죠. 전출도 안 시키죠. 그리고 본인이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3차 가해를 합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앞길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거 가리고 감추고 없애려고 했잖아요. 상관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한 여자 중사는 죽을 둥 살둥하면서 그 자리에 가서 그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증거 못할까봐, 자기가 처벌 받을까봐 그 책임 안 지려고 그거 한 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참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자기 딸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대처를요, 위에 있는 지휘부들이 왜 제대로 처리 안 했냐는 거예요. 이 문제 있었으면 발본, 세본에서 모두 다 처벌해야죠. 그리고 국방부에 보고하는 것도 보세요. 처음에는 단순 사망이라고 보고를 하고, 예. 저는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이 군이 은폐하려고, 무마하려고, 회유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이런 행동할 수 없다. 이거는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밝혀내서 책임 있는 사람 모두 다 처벌해야 됩니다. 네. 네. 사건이 이렇게 일파만파 번지자 결국 공군 참모총장이 취임 8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성영 공군 참모총장의 사의를 표명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80분 만에 이를 수용했는데요. 성폭력 사건 대응 실패로 군 수뇌부가 물러난 건 처음입니다. 청와대 반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 상급자를 언급하면서 서우 국방부 장관도 이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3월 2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신고가 됐지만 군사 경찰은 검찰의 송치하기까지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4월 7일 송치가 됐는데 이 사건이 대대장, 비행 단장을 거쳐서 공군 참모총장에 보고된 건 송치가 되고도 일주일이 지난 4월 14일입니다. 이어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건 이모 중사가 사망한 사흘 뒤 5월 25일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건이 발생하고 국방부 장관이 보고되기까지 무려 석 달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하종대 선임 기자, 예. 국방부 장관이 이 문제에 책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기 이제 보면은 어쨌든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가 되는 시점은 이제 사건 발생 거의 3개월 뒤에요. 5월 25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국방부 장관 별 책임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5월 25일 날 이성용 공참총장이 예. 보고서로는 그러니까 공군의 보고서에는 그냥 단순 변사예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성추행 얘기가 과거에도 있었고, 이런 얘기는 딱 빼고 문서는 올리고 전화로 해가지고 성추행 얘기도 했고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욱 국방장관이 제대로 이거를 만약에 지휘를 한다면 이걸 다시 그날 25일에는 너네가 알아서 공군에서 다시 조사해서 나한테 제대로 보고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공참총장이 이게 위에서 축소 은폐도 이루어졌다는 거, 그 다음 보고서에 지금 안 넣었는데 내가 말하는 게 전체 진상이라고 하는 걸 다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공참총장, 당신 왜 이런 식으로 보고하냐, 보고서에 다 넣어서 나한테 보고를 해야지, 그리고 너네는 더 이상 조사에서 빠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고 국방부 검찰단에 바로 했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했다는 건 저는 이건 약간 추정인데, 국방부 장관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조금씩 축소 은폐하는 거를 관행적으로 알고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공참총장이 이런 식으로 전화로 보고하는 거하고 문서 보고가 서로, 문서 보고라고 하는 건 나중에 다 공개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했는가 안 하는가 기록으로 남는 나오니까 거죠. 그 얘기를 뺀 거잖아요. 그리고 전화로만 당신하고 나만 알고 이거 잘 한번 어떻게 건너가 보자. 이 지금 상황 바깥을까지 누설이 됐는데 어떻게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지시를 했다는 거. 그게 저는 서욱 국방부 장관한테도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다면 저는 이건 큰 문제다. 위에 국방부 전체 최고 책임자부터 가장 아래에 있는, 거기 있는 중사, 준이, 처음 은폐, 조작, 축소하려고 했던 가장 아래 간부부터 위에까지가 모두 한 통 속이 된 거 아니냐. 적어도 인식은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변호사님, 이번 공군 성폭력 사건의 조직적 은폐와 회유 의혹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다들 기억하실 텐데 지난 2월에는 수영 귀순 사건이 있어서 경계 실패가 지적이 됐었고요. 또 최근에는 부실급식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변호사님, 왜 도대체 군의 사건 사고 논란이 이렇게 끊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 답은 사실 아까 함께 봤던 화면에서 강제추행 피해자인 고 이중사 고모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뭐라고 하셨냐면 제도만 좋으면 뭐합니까? 작동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군대 내에는 지금 현재 성범죄 대응 매뉴얼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매뉴얼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조사와 수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만 가지고 보십시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게 방역수칙 위반했다는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든 아니면 그 관련된 상관들이 문책당할 것이 두려워서든 아니면 가해자한테 너무 큰 피해가 있을 것이 두려워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 조치, 최소한의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사와 수사는 아주 부실하게, 아주 늑장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압박, 2차 가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범죄 대응 매뉴얼이 완전히 위반된 거거든요. 애초에 강제추행 자체가 일어난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룰 자체를 어긴 거니까요. 하지만 그런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은폐하고 축소하고 하려는 그러한 시도들, 그 시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룰을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룰 자체가 붕괴되는 거죠. 네. 군은 기강과 규율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기강과 규율이 무너지면 군은 생명을 잃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군 경계 실패, 부실급식, 지금 이런 문제, 또 작년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있었어요. 네.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논란이 또 있습니다. 군은 지난 3일부터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단서를 달았다고 합니다. 무고형 고발은 상관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엄중히 처벌하겠다. 이런 문구가 지침 속에 포함돼서 과연 신고를 하라는 거냐 아니면 신고하지 말라는 거냐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하정대 선임 기자. 예. 저 문구들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전체 군을 상대로 조사한 그 전에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의 한 30%는 아예 신고조차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저기다가 너 신고한 거 명확하게 입증 안 되면 나중에 너 상관 명예훼손죄야? 이건 협박이잖아요. 네. 그거 잘못해가지고 내가 신고했는데 이거 명확하게 내가 입증을 못 해낸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상관을 명예훼손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다면 누가 과연 자유롭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거를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런 것 자체도 지금 우리 군에 있는 고위층에 있는 그런 간부들이 이 사태를 얼마나 안이하게 보는가 하는 걸 그대로 반영한 문구라고 봅니다. 예. 네. 군에서는 이 문구를 과거에도 지침에 이런 거 넣었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다는 점도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국방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마치 대통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유체 이탈 방법을 써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으니 군기문란 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국민들에 대한 사과를 하시고 국방장관과 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적극적인 경질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네, 하 기자님 이번에는 정말 뚜렷한 해결 방안과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김기현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제가 보기엔 직접적으로 책임질 일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서욱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분명히 유체이탈 화법인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 드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뭐 해야 하냐면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이 신고됐을 때 절대 축소 은폐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조사되고
그거는 지휘계통하고 별도로 군검찰이 독립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직접 성추행이나 성폭력 뭐 이렇게 한 사람보다도 못지않게 그 위에서 축소은폐를 했을 때는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그런 법제도를 국회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정기적으로 저는 일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